의혹 국면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를 처음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자고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각 후보에게 유불리함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또 사실에 관계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문재인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직성의 문제냐 혹은 제2의 북풍 공작이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제2의 북풍 공작이다,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는 식으로 비열한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측에서 벌어지는 건 정직성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14선언이 있었고 남북이 굉장히 서로 정상회담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대화 타협으로 여러 가지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북한의 총리까지 남한을 방문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 인권거래위원회 그 결의안에 대한 입장들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말하자면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이재정 장관은 기권을 하자, 송민순 장관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경론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좀 살펴보자, 또 북한의 의중도 한번 보고해보라. 그래서 아마 비서실장으로 당시에 안보 관련된 주무 어떤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팩트에 대한 어떻게 설왕설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실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안보 책임자였다거나 그러지 않고 또 지금 송민순 장관께서 발표하신 그 자체가 완전히 북에서 넘어온 전통문이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닌지의 진위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또 사실 합법적인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점 안보 북과 남기 대치라는 시점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팩트 체크가 중요하겠죠. 사실관계를 일단은 박상돈 교수께서 확인을 해주실까요? 네. 송민순 전 장관이 책에서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자신은 기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16일 날 결정을 받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건 최종 결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인데 18일 날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그때 문재인 실장이 했던 얘기가 북한의 정확한 워딩이 남북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은 북한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자신은 반대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당시 실장이 북한을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기권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이 당시의 분위기는 남북이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권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될 텐데 문재인 후보가 해명이 뭐냐면 당초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지난번 때는. 또 얼마 전에는 국정원을 통해서 알아봤다. 2차 TV 토론 때는 국정원을 통해서 그것도 국정원이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제는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제2의 NLL 북풍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 될 사람이 송민순 전 장관의 문제제기라든지 또는 관련된 내용을 이거를 제2의 NLL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북풍 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냐. 라고 하는 정말로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진정성 문제가 녹아 있는 것이고 한번 봐보세요. NLL이 뭡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불법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위해서 터뜨린 건 아닙니까? 송민순 장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 공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뭐 말을 좀 바꾸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새롭게 정의를 했다 이런 지점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간 부분이어서 차근차근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하고 북한에 물어보라는 거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엔 결의안이 거의 매년 이제 그 유엔에서 그러니까 채택이 됐고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면 항상 찬성을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그 14남북 공동선언이 있고 남북 관계가 이제 화해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 이걸 그러면 지금 외교안보부서하고 통일부서가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한번 논의해봐라. 이렇게 네. 얘기했을 거예요.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백종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기권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외교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부 쪽에 따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찬성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니까 예. 뭐 불가피한 거 아닌가 북한 쪽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왔다는 거죠. 자, 그걸 근거로 송민순 장관은 자, 이거 우리가 찬성을 해도 북한에서 크게 반발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합시다. 왜냐?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공통의 그 어떤 문제고 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외교부 논리가 있었고. 근데 통일안보부서에서는 지금 14선언 해갖고 합의사항 다 있는데 이걸 해버리면 다 깨져버리면 이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자꾸 이제 그 반복적으로 경론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이 그럼 북한의 의중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알아보자고 했느냐 아니면 북한에 이걸 먼저 물어보자 했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하는 거고. 저는 그 키는 바로 김만복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아마 제가 볼 때 추측을 해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아마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자, 북한의 그럼 뜻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야기했는데 예. 김만복 국정원장이 저는 이거를 북한에다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수 있고. 실행을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김만복 원장이 아마 이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 문건을 온 걸 보면 어제 예. 이제 송민 장관 문건을 본 거 보면 이거는 그냥 탐문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북한의 입장이 온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우리는 뭐 좌시하지 않겠고 이제 뭐 예. 파탄 날 것이고 이거는 입장이 온 거예요. 네. 그냥 그 주변에 휴민트도 동원해서 북한 측에 뭐 이럴 것 같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에 나는 그냥 대충 알아보라 그랬는데 이 결과는 온 거 보니까 입장이 왔다 이거죠. 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문재인 당시 실장이 그럼 북한에다 먼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쟁점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문건의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의중이 강하죠. 네. 그 문건 자체로만 보면 지금 송민 장관 가져온 거 보면 이거는 북한이 물어봐서 북한의 공식 입장이 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그 휴민트에 알아보자라는 그런 문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문건이 물론 송 전 장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건 내용 자체로만 보면 배경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권을 최종 결정한 게 16일이냐 20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오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는 이게 16일에 기권을 미리 결정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 정권의 대화보다 북한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16일에 만약에 기권을 결정해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게 문건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게 이 수첩 보면 안종범 수첩이 자꾸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게 안종범 수석이 수첩 기자할 때 이게 몇 년 뒤에 대통령 재판에 이렇게 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그럼 이게 송민순 장관이 수첩에 메모할 때 몇 년 뒤에 대선에 이게 될 거 알고 고의로 기재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문건을 보세요. 김만복 장관이 만들어서 이게 대통령 싱가포르 보고한 문건을 보면 북한에서 뭐라 했어요? 14선언 이행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달라. 그 만약에 미리 기권을 결정했다면 북한에서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건이. 그다음에 또 송민순 아까 말했지만 그분이 수첩에 뭐 문재인 수석이 어쩌고 이게 기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 실장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당시에 기각이냐 뭐 찬성이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네. 그 외에 해명은 좀 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저는 이제 16일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사실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그나마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민주적인 부분이 최소한의 반대론자가 한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외교 라인에 송민선 장관이 그건 대표적인 경우인데 예. 무조건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분위기는 대통령께서도 다 송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입장은 정해졌는데 송 장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애둘러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전통조차도 이거는 안 물어봐도 아는 입장이에요. 북한에서 노동신문만 봐도 남한이 인권 결의안 하면 저런 식으로 굳이 국정원이 파악 안 해도 될 누가 물어봐도 저런 답변밖에 다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굳이 아주 디테일한 어떤 비밀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사실과 좀 다른 송 전 거는 장관은 예. 북한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서별관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예, 그렇죠. 내용도 우리 좀 있어요.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예. 그러니까 김명조 의원님은 이해는 갑니다만 북한에서 오는 답변 자체가 뻔할 것이다. 지금 보니까 뻔하잖아요. 예. 그런데 양쪽의 고위급 정부 간의 논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언론에 공개하는 게 예. 북한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 자, 11월 16일 날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송민순 장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따로 얘기를 해봐라 해서 18일 날 서울백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약간 논쟁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싱가포르로 갑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공문이 가요. 청와대 막가치기 공문에 방금 서정호 변호사 얘기했던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온 공문이에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4선언 이행에 북남 간, 이것도 북남이라고 했습니다.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게 북한의 일종의 그 결론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송민순 장관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북한의 의사를 할지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보는데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민순 장관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적시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후보가 송민순 전 장관을 어떻게 해요? 북풍 공작, 제2의 NLL 사건, 허위, 신고, 고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때 문건을 공개하다.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 그런 내용을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더라도 이거는 기권해야 됩니다. 옳다고 봐요. 그 당시 분위기는 그것이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명하는 방법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불리하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말을 바꾼다는 얘기는 정말 중대한 문제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이쪽에 맞았다가 특히 안보 문제를 또 도움이 안 되면 또 저렇게 맞았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 이 행동 자체에 대한 뭐 쟁점들, 사실관계 등을 지금 다투고 있었는데 박 교수께서는 계속 시종일관 그러니까 대응의 차원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글쎄요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후보들의 이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자꾸 말이 바뀌는데요. 대선 후보의 정직성, 거짓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지금. 네,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차가 있는 거하고 지금의 이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도 또 해석차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아마 근데 송민순 장관의 메모를 보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인권 결의안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서 송민순 장관을 경질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민순 장관을 그때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때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내가 당신을 그냥 찬성하고 당신을 경질시켜 버리면 대충 될 텐데 문재인 실장이 그걸 또 알아보라고 그래서 일이 지금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메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송민순 장관을 그냥 위로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노무현 예. 대통령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기권하리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노무현의 생각은 뭐냐면 국제사회 흐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찬성하되 그다음에 송민순 당신에 대해서는 자르면서 그는 북한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어떤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 문재인 후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물론 저는 대북 간도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말을 자꾸 바꾼다는 것. 즉 이제 진정성의 문제. 여기에 저는 오히려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이거 지난달 작년 10월 달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제 말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미 그때 그 송민순 장관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송민순 장관은 그냥 무슨 다른 상대 후보의 후보가 아니에요. 이분은 바로 그때 당시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 핵심 멤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내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토론 때마다 바뀌고 지금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예. 이게 바뀐다는 게 혹시나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정성의 문제가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북풍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의혹 국면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를 처음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자고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각 후보에게 유불리함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또 사실에 관계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문재인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직성의 문제냐 혹은 제2의 북풍 공작이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어떤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자신은 기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16일 날 결정을 받다는 겁니다. 기권 그때. 결정. 그런데 예. 그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인데 18일 날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그때 문재인 실장이 했던 얘기가 북한의 정확한 워딩이 남북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은 북한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자신은 반대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당시 실장이 북한을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기권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이 당시의 분위기는 남북이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예. 저는 기권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될 텐데 문재인 후보가 해명이 뭐냐면 네. 당초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지난번 때는. 또 얼마 전에는 국정원을 통해서 알아봤다. 2차 TV 토론 때는 국정원을 통해서 그것도 국정원이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제는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제2의 NLL 북풍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북풍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제2의 북풍 공작이다. 뭐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는 식으로 비열한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측에서 벌어지는 건 정직성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14선언이 있었고 남북이 굉장히 서로 정상회담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대화 타협으로 여러 가지 예.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북한의 총리까지 남한을 방문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 인권거래위원회 그 결의안에 대한 입장들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예.
말하자면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바로 이재정 장관은 기권을 하자. 송민순 장관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격론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좀 살펴보자. 또 북한의 의중도 한번 보고해보라. 그래서 아마 뭐 비서실장으로 당시에 안보 관련된 주무 어떤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팩트에 대한 어떻게 설왕설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실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안보 책임자였다거나 그러지 않고 또 지금 그 송민순 장관께서 발표하신 그 자체가 완전히 북에서 넘어온 전통문이거나 예.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닌지의 진위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또 사실 합법적인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 시점 안보 북과 남기 대치라는 시점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팩트 체크가 중요하겠죠. 네. 사실관계를 일단은 뭐 박상범 교수께서 확인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책에서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뭐 예. 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 될 사람이 송민순 전 장관의 문제 제기라든지 또는 관련된 내용을 이거를 제2의 NLL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폭풍 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냐. 라고 하는 정말로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진정성 문제가 녹아 있는 것이고 한번 봐보세요. NLL이 뭡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불법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위해서 터뜨린 건 아닙니까? 송민순 장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 공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뭐 말을 좀 바꾸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새롭게 정의를 했다 이런 지점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간 부분이어서 차근차근 다시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하고 북한에 물어보라는 거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엔 결의안이 거의 매년 이제 그 유엔에서 그러니까